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자, 11월 30일 14주차 마지막 상교지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맞다. 여기까지 입력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입력해야 되죠? 자, 이번에는 공장 건물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건물 구축물로 선택을 하고요. 매입세액이 1000만원입니다. 이렇게요. 자, 취득료율은 동일하게 할게요. 자, 체감률이 5%로 체크가 됩니다. 그죠? 자, 총 공가액 다 똑같습니다. 그죠? 왜 안 읽히지? 다 입력을 해야 되나? 자, 1억 2천. 자, 1억 2천. 오케이. 맞고요. 1억. 자, 그렇게 되면 95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95만원 동일하게 계산이 잘 되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X2년 일기는 우리 재계산 안 한다. 그죠? 5%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재계산을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는 게 있죠. 자, X1년, X2년 2기 때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자, 기계장치, 공장 건물, 자, 공통 매입세액, 그리고 경과기간수, 자, 재계산 금액, 공통 매입세액은 100만원, 1000만원. 자, 경과기간수를 잘 설정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 2, 3 아셨죠? 네, 그래서 3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때 재계산 안 했는데요? 그거랑 관계없어요. 경과된 기간수는. 자, 그래서 3입니다. 자, 재계산 금액 우리 불러와 볼까요? 자, 요게 3으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네요. 3으로. 그리고 면세 비율이 어떻게 되었죠? 자, 50%에서 60%로 증가했다가 다시 60%에서 50%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또 10% 감소가 한 거네요. 10% 감소. 그죠? 10. 네, 요렇게요. 그럼 25,000원이 계산이 되었고요. 자, 요거 3. 25%가 아니고 5%다. 그죠? 감가율이. 자, 그래서 85만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는 면세 비율이 감소했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불공제세액이 작아져야 됩니다. 따라서 불공제세액이 작아지면 납부세액도 작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요 금액은 환급세액에 가산해야 됩니다. 그쵸? 자, 요것을 인정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100, 1000입니다. 그죠? 자, 취득 연월만 변경해주면 되겠네요. 1억이다. 그죠? 1억. 네. 요거를 뒤로 좀 빼고. 자, 요거 3 경과된 가세기간수를 3으로 하려면 뭐죠? 2018년 10월로 바꾸면 되겠다. 그죠? 3. 요것도 똑같이 2018년 10월로. 그리고 총 공가액은 당기니까 이걸 적어줘야 되겠다. 그죠? 자, 2억, 2억은 똑같고요. 요거 1억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직전 공가액은 요거 X2년 1기 게 아니고 X1년 2기 거 요거 사용해 줘야 됩니다. 똑같은 2억 2억이고요. 면세 공가액이 달라요. 요렇게 요렇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엑셀로 계산한 거랑 비교 한번 해볼까요? 25,000원 85만원 마이너스다. 그죠? 네,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증가를 해버리니까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거나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우리 다 살펴봤습니다. 실무 서식에 입력하는 거, 그리고 제가 엑셀로도 어떻게 푸는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요거 해답지는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나요? 이제 그 납부세액 계산에서 자, 마지막 절로 들어왔네요. 자, 마지막 절로 들어왔고요. 자, 자진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납부세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경감공제세액을 차감을 하고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요것을 차감하고요. 자, 우리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신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정신고 시에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죠. 확정신고 기간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환급세액을 차감하고, 자, 만약에 개인이라면 우리가 고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한 고지가 나오죠. 그 납부한 고지세액을 차감하고요. 가산세를 더하게 되면 차가감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열어볼까요? 매출이 없네. 자, 이렇게 매출세액을 이렇게 8천만원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매입세액 이렇게 7,600 얼마를 빼고 나니까, 자, 납부세액은 396만 4,145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경감공제세액 빼고 이런 것들, 예정 미환급세액, 예정 고지세액 이런 것들을 차감하고 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거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지금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공제세액인데요. 자,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전자신고는 간단하니까요. 자,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겁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자신 스스로가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요거 확정신고만 가능합니다. 요거 확정신고 건당 1만원을 공제줍니다. 아셨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입니다. 요거 직전연도 공과액이 10억원 이하 개인 사업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거 발행 금액의 1.3% 해줍니다. 엄청 크죠? 그리고 대신에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연간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기 때 뭐 600만원 공제받았다. 그러면 2기 때는 최대 400만원까지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셨죠? 이건 연간으로 거는 겁니다. 연간, 예정 확정이 아니고 연간입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아까 이야기를 해줬고요. 자, 예정 고지세액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요거 얼마나 고지가 나오느냐? 직전 가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해당 가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에 고지를 해줍니다. 아셨죠? 자, 가산세의 감면. 자, 우리 가산세는요, 부가세법상 가산세가 있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면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원래 원칙적인 가산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감면이 나와야 되는데 감면이 조금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 책은 감면을 앞에 먼저 실어 놓은 거예요. 자, 요런 감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천재지변으로 인한 가산세 감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언제나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만 나옵니다. 수정, 신고 등입니다. 아셨죠? 총 세 가지 감면이 있어요. 세 가지 감면. 그 첫 번째가 수정 신고에 따른 감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감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거 1개월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감면을 해주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상도 다르고 율도 다릅니다. 자,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한 경우,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보자. 2019년 1월에서 자 6월. 자 우리 이거를 2019년 1기라고 한다. 그죠? 1기. 이래서 6월입니다. 자 이때 신고 보자. 신고 납부 기한이 언제죠? 그렇죠. 2019년 0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신고를 했느냐? 자,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자,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 만약에 1기 때에 그거는 수정신고 대상이 되고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신고를 했다면 우리가 신고를 최초 했을 때 잘못 신고한 거예요. 잘못. 그러면 수정신고가 들어가야 되고요. 신고를 애초에 안 했어요. 무신고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때는 우리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에서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이 법정 신고 기한이 이겁니다. 이거. 아셨죠? 이렇게 법정 신고 기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날짜를 넘어서 신고가 들어가는 거니까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가 되겠죠. 자, 2년 이내에 수정 신고를 했다. 당초 신고 내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수정 신고를 했다. 그럴 때 나오는 가산세가 가소신고 가산세입니다. 아셨죠? 또는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또는 영세율 가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요런 가산세가 달라붙거든요. 이 세 가지 가산세에 대해서 요거 수정 신고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감면이 얼만큼 되느냐? 법정 신고 기한 경과하고 1개월 이내, 그러니까 7월 25일까지니까 8월 24일까지 우리가 신고를 했다. 그 다음에 90% 감면, 3개월 이내는 75%. 그렇게 2년 안에만 하게 되면 최소 10%부터 최대 90%를 우리 위에 관련된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번에는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감면입니다. 자,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그런데 이 법정 신고 기한 때 신고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가 달라붙는데요. 이 무신고 가산세를 우리가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좀 심플합니다. 최소 20%부터 최대 50%까지만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수정신고는 조금 많이 이렇게 칸이 분할되어 있죠. 근데 기한 후 신고는 심플합니다. 50%, 30%, 20%, 1개월, 3개월, 6개월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세법에 따른 제출 등 신고, 가입, 등록, 개설. 자, 이런 의무가 있는 항목이 있는데, 만약에 뭐 지급 명세서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이내 의무를 했다. 그러면 50%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요거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감면, 수정 신고에 따른 감면, 특히 수정 신고에 따른 감면, 요건 중요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 줘야 됩니다. 자, 이제 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산세는요, 중요한 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달달달 외우거나 그럴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나오면 문제 틀리세요, 그냥. 네,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 가산세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포인트 위주로 실무상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가산세만 외워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미등록 가산세입니다. 미등록 가산세. 공고가액의 1%. 아셨죠? 1%의 가산세가 들러붙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등록 가산세와 허위 등록입니다. 자, 미등록은 뭔지 알죠?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은 경우. 허위 등록은요, 그렇죠, 타인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배우자는 타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셨죠? 요거 1%예요. 자,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부실하게 기재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적법한 세금 계산서로 인정을 못 받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실 기재분에 대해서는요, 1%입니다. 1%. 1%. 미발급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2%예요. 그 세금 계산서가 가공으로 만들어졌다면 3%예요. 위장이라면 2%예요. 아셨죠? 옛날에는 전부 다 2%였는데 이 가공 쪽을 높였어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세금 계산서를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미발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 발급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법인은 만약에 종이를 발급했다. 그러면 1%의 가산세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2번은 스킵을 하고요. 자, 가공 3%, 그리고 위장 2%, 그리고 초과 가다하게 기재 또는 가소하게 기재 뭐 이런 거 있죠. 요거 2%, 그리고 지연 발급 1%입니다. 지연 발급 1%입니다.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을 안 했으면 2%고요. 아, 요 개념 있어야 되나요? 아, 요 밑에 있네요. 사례가. 자, 공급 시기가 3월 11일입니다. 그럼 세금 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돼요? 3월 11일 날에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후 세금 계산서 발급 특례 있죠? 그걸 이용하게 되면 4월 10일까지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5일까지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 자체를 안 하게 되면 2% 가산세가 달라붙어요. 하지만 발급 기한이 지난 후 확정 신고 기한 안에만 발급을 하게 된다면 1%의 가산세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걸 뜻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 두 가지가 공급자한테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자, 이 밑에는 공급받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3월 11일 날에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후 세금 계산서는 4월 10일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4월 10일 이후에 발급을 해서 우리가 받게 되면요, 지연 수치 가산세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요렇게요. 지연 수치 가산세가 달라붙어요. 그런데 아예 받지를 않으면 가산세도 적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매입세 불공제 처리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더 디메리트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산세가 되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우리 심플하게 기억을 할까요? 매입세 공제가 되면서 지연 수치 가산세가 든다는 거는요. 자, 요거 1월 25일 요걸 기억하세요. 자, 4월 12일부터 자, 공급 시기가 3월 11일인데요. 4월 11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는 반드시 수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산세는 적용되더라도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1월 25일까지도 발급을 안 했다. 그럼 가산세도 적용 안 되고 매입세 공제도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아셨죠? 요 두 가지 다르게 돌아가니까 요거는 좀 기억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는요, 발급 연세를 전송을 해 줘야 됩니다. 자, 만약에 늦게 전송했다 그러면 0.3%, 아예 전송하지 않았다 그러면 0.5%입니다. 아셨죠? 자, 발급 시기입니다. 자, 4월 9일 날에 공급을 했다면요, 세금 계산서를 원래 4월 9일 날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발급 명세를 다음날 10일까지 보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좀 전에 요 경우라면
4월 10일이 발급 기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월 10일 날에 발급을 했으면 존속 기한이 4월 11일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지연 존속은 어디까지냐? 법정 신고 기한까지입니다. 아셨죠? 법정 신고 기한까지 발송을 했다면 그냥 0.3%가 되는 거고요. 법정 기한을 넘겼다. 그러면 미존속한 걸로 봅니다. 미존속한 걸로. 아셨죠? 자, 이번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자, 불명입니다. 불명. 부실기재 0.5%. 근데 아까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는 1%. 그죠? 합계표는 반액을 깎아줍니다. 자, 미제출 공고가액의 0.5%입니다. 자, 지연 제출했다. 그럼 0.3%입니다. 이게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예정신고 시 미제출분을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가 지연 제출에 해당이 됩니다. 아셨죠? 만약에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 시에 못했다. 그럼 미제출에 해당됩니다. 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아까 전에 우리 본 내용입니다. 자, 지연수치 0.5% 요겁니다. 요거. 네. 하지만 매입세 공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다 이거 0.5%예요. 네. 합계표는. 자, 이번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자, 무신고 가산세. 이거 신고 기한 내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입니다. 요거 20%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경우면 40%입니다. 이 부당한 게 뭐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 40%가 적용되려면 이중 장부를 작성했다던가, 장부를 거짓으로 기록하던가, 또는 거짓 문서라든가, 거짓 증명이라든가, 그리고 들키지 않으려고 장부를 파기하던가, 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어떤 행위를 조작하거나, 은폐하거나, 또는 국세를 포탈하거나, 또는 사기나 그 밖의 행위, 이런 나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당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를 매길 때 이런 부당행위로 인하여 이런 신고를 못했다. 그러면 40%입니다. 실제로 이거 40% 적용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실무에서는요. 네,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합니다. 아셨죠? 네. 이번엔 가수신고 가산세입니다. 자, 요거는 사업자가 법정 신고 기한 내 가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그러니까 신고는 했다라는 의미다. 그죠? 신고는 했네.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세 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가세 표준에 미달한 경우. 그러니까 원래는 1,000원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당초 신고를 할 때 500원만 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원 미달 신고가 들어갔다. 그죠? 이걸 우리는 가소신고라고 합니다. 가소신고 가산세는 10%입니다. 자, 지금 무신고 가산세는 20%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서를 일단 밀어넣게 되면 일단 가산세가 10% 깎이는 겁니다. 아셨죠? 하지만 요거도 부당한 경우에는 40%입니다. 자, 요거 감면되는 거 알고 있죠? 수정 신고에 따른 감면. 요거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감면 적용된다는 거. 자,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자, 요거 예전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 자, 납부 지연 가산세는요, 요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미납세. 자, 요거는 신고가 아니고 납부잖아요. 그죠? 신고는 했는데, 자, 요렇게 신고를 했는데, 납부도 정상적으로 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납부를 하지 않은 거 요거 있죠. 여기에 달라붙는 가산세예요. 자, 미납세. 만약에 10,000원을 내야 되는데 7,000원 밖에 안 냈다. 그럼 3,000원이 미납세액이 되는 거고, 10,000원을 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냈다. 그러면 그 미납세액이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미납세액에다가 기간을 곱하고, 그리고 10,000분의 2.5를 곱한 상태에서 더하기 법정 납부기한까지 미납세액에 곱하기 3%, 이 가산금 같은 성격에 이게 달라붙습니다. 가산금 같은 성격. 네. 이게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자, 영세율 가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0.5%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가세 표준의 0.5%예요. 요거 다른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되거든요. 또는 뭐 하지 못한 금액의 뭐 0.5% 이런 건데 이거는 가세 표준입니다. 그래서 률은 작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출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현금 매출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입니다. 자, 요거 전문 직종이라든가 또는 우리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그런 사업자들은 이 현금 매출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제출 안 하면 요거 미제출 또는 누락금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입니다. 자, 요거 부동산 임대업자들은 반드시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겁니다. 요거 넣어 줘야 됩니다. 자, 요거 1%입니다. 아셨죠? 자,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입니다. 자, 동일한 건으로 가산세가 이것도 달라붙고 저것도 달라붙으면 모두 다 가세를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적용되는 가산세를 매기고 나면 요 뒤에 후단에 있는 것들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읽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율이 제일 높은 거 요거 그러니까 가산세율이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하는구나 라고 먼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한번 보세요.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도 누락이 되었을 겁니다. 자, 이 매출처별 세금 이거 뭔가 빠졌네. 에이, 이거 하나 빠졌네. 자, 이 이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와 이게 전자세금 계산서 지연종속 미종속 가산세 있잖아요. 자, 이게 우선순위 그리고 두 번째 요거 세 번째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미발급했다면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가 거꾸로 말을 한 것 같네요. 자, 요거를 이렇게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이게 맞지, 그렇지. 자, 세금 계산서가 밀발급 되었다면요, 전자세금 계산서도 미존송했을 겁니다. 이러한 전자세금 계산서가 존송이 되지 않았다면요,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안 하게 되면 전자세금 계산서도 미존송했을 거고요.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세금 계산서 한 건을 발급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 둘, 세 가지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 발급, 미발급 가산세 요거 하나만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지연 발급하게 되면 어떨까요? 지연 발급하게 되면 전자세금 계산서도 지연 존송됐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 합계표도 지연 제출되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논리 하나는 가져가야 됩니다. 아셨죠? 나머지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저도 못 외웁니다. 아셨죠? 네. 자, 넘어가고, 자, 어디로 가볼까요? 보자. 이 가산세 문제는 안 푸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이거 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식이 되게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네. 잠깐만요. 자, 신고서 종합, 이거는 문제가 크니까, 자, 요것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강의 1기의 매출 매입을 누락한 내용이래요. 자, 다음에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해서요, 가산세를 계산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요거 수정신고일을 우리는 8월 4일 요거 네. 자, 1번 예정신고분을요 누락해서
학정 신고 기간에 포함해서 이렇게 신고를 했대요. 두 번째, 학정 신고분을요 누락해가지고 수정 신고했대요. 자, 요거 예정 신고분은 우리 학정 신고 기간분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매출 누락분 보도록 합시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70만원, 종이세금 계산서 30만원,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 50만원, 현금 영수증 반응분 150만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200만원, 그리고 직수출 100만원. 요것을 누락을 했대요. 요것을요. 요것을 누락을 했대요. 그래서 학정 신고 시에 가산세를 이제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본다면, 자, 우선 해답지를 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산세 문제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요. 제가 잘 나오는 거를 포인트를 잡아줄 테니까 이제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주식회사 한강은 법인입니다. 자, 법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 1% 그 가산세가 나오는 거 알죠? 자, 요겁니다. 요거. 자, 아예 미발급했으면 2%인데 종이로 발급을 했기 때문에 1%의 가산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맞았죠?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을 보니까요. 자, 작성 일자가 X일년 6월 15일인데 발급 일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7월 15일이죠. 어떻게 되었죠? 그렇죠. 요거 지연 발급이 되었어요. 지연 발급. 네, 지연 발급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지연 발급에 관련된 가산세가 70만원의 1%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X일년 6월 10일 날에 작성 일자가 되었는데요. 그럼 발급 일자도 어떻게 돼야 되죠? 네, X일년 7월 10일. 근데 전송을 언제 했어요? 요거는 적법하게 전송을 했죠. 다음 날에. 그런데 이거는 다음 날에 전송을 못 했잖아요. 지연 전송했잖아요. 그죠? 200만원입니다. 요거 0.3%. 자, 요것을 여러분들이 느낌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지연 발급은 어떤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 날짜를 놓친 거예요. 지연 전송은요, 발급 명세를 놓친 거예요. 늦게, 하루 늦게. 원래는 다음 날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 날 넘어서 하게 되는 거는 지연 종송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영세율분입니다. 자, 이 영세율분은 300만원이잖아요. 요거 예정신고시 누락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300만원에 0.5%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우리 감면 들어가는 거 있죠? 요거. 자, 요거는 감면 대상 아니에요. 자, 영세율 가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네,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여기. 그래서 감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감면. 자, 그리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계산을 해보게 되면 20만원을 납부를 드렸을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이렇게 250만원, 그러니까 25만원, 요거 다 계산하게 되면 150만원에 150만원 하면 300만원이네요. 그러면 30만원에 비용료 수증자 빼고 나니까 15만원.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15만원, 여기서 요까지 납부해야 될 금액이 25만원, 35만원, 그죠? 35만원, 맞죠? 35만. 자, 여기까지가 70만원 더하기 30만원 더하기 50만원 더하기 150만원은 300만원이네요. 그러면 매출세액이 30만원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요거 비용업용 안되고 영세율 안되고 요 100만원이네요.
요거 10만원 차감하고 나면 20만원을 들렸다 그죠. 그래서 20만원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가산세까지 우리 납부세액 계산 전부 다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바로 6장 신고와 납부 그리고 간이가세자 요거 수업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그 신고 납부 수업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